한번 꼽아보시죠. 최단 기간, 최장 시간. 뭐 제 기억으로는 이제 대형 참사가 났을 때 할 게 되게 많아요. 한 명 한 명을 다 봐야 되거든요. 그렇죠. 다른 사건 같은 경우에는 1대1의 사건이 많아요. 그렇죠. 뭐 다수해봤자 뭐 2대2, 2대3 이런 네. 건데 이런 대형 참사 같은 경우는 수백 명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. 그런 걸 다 분석하고 동선도 분석하고 하려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트라우마도 좀 많이 생기고요. 네. 그럼 웃었던 모습들을 CCTV에서 학생들 다 보다가 예. 갑자기 죽은 시신들을 봐야 되거든요. 네. 지금 이 세월호와 관련된 것들은 아직 끝난 것도 아니에요. 네. 어떻게 보면 계속 이어질 수도 있고 지금 최근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가 됐잖아요. 예, 예. 근데 그 후로 이제부터 또 시작이거든요. 근데 아마 그 영상을 기회가 되면 제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또 하나의 시작이죠. 그런 긴 싸움이.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그 외에 정말 살인 현장이나 참혹한 모습들 그런 트라우마가 분명히 없지 않아 있으실 텐데 네. 그럼 어떻게 극복하실까? 제가 그 세월호 그 참사를 분석을 하면서 수중 영상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, 시신을 봐야 인양하는 돼요. 예, 예. 걸 봐야 돼요.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도 봐야 되고 뭐 이렇게 차기를 다 분석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. 근데 그 옆에 제가 이제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갑자기 타이타닉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. 마이하트 윌고원이. 근데 눈물이 묘하게. 엄청 나는 예, 거예요. 예. 흠뻑 젖고 도저히 못 하겠던 거예요. 그래서 적고선 약간 일주일 정도는 못 보고 있었는데 소주를 한 잔 먹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내가 이거를 봐야지만 애들 하늘에 있는 지금도 하늘에 있는 진실을 학생들한테 또는 거기 피해자 사망자들한테 좀 어른으로서 빚진 게 좀 있다, 전문가로서 빚진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도 죽잖아요. 죽었을 때 그 친구들을 언젠가 볼 것 같고 전 사후세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났을 때 아저씨가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으로 최대한 해서 이렇게 했어 하면서 애들한테 고맙다는 소리를 들어야겠다 네. 생각해 보니까 트라우마가 없어지더라고요. 조금씩. 자, 뭐 일을 하면서 이제 보람을 느낄 때 물론 뭐 매 순간 크고 작은 보람을 느끼시겠습니다만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 나의 분석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을 때 이거는 뭐 일종의 좀 쾌감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. 굉장히 네. 내가 이러려고 일을 해. 뭐 그런 에피소드 있을 네. 것 같은데. 제일 쾌감을 많이 느꼈던 거는 법원에 섰을 때예요. 법원에 서서 효력으로 작용할 때. 네, 나의 법원에서 증인으로 감정인으로 서서 실제로 앉아서 얘기합니다. 앉아서 네. 네. 앉아서- 법정에 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. 근데 뭐 앉아서 예.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양쪽에서 질문을 많이 해요. 근데 말씀드린 그런 사건들이 최근에도 있었는데 억울하게 이 사람이 동경 전과는 있었어요. 절도범으로. 근데 CCTV 속에 있는 그 사람이 목격자가 이 사람이 맞다라고 지목을 했어요. 음. 경찰이 찾아왔는데 또 도망도 갔어요. 아이고.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구속시켜 버린 영락 거죠. 없이 범인으로 본 네. 거죠. 그래서 이 사람이 6개월 동안 구치소에 있었어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변호인 측에서도 맞는데 자꾸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. 그래서 저한테 온 거예요. 그 영상이 변호인이 가지고선 네. 진짜 억울하고 한번 봐달라고. 근데 마스크 쓰고 있더라고요. CCTV 속에 있는 범인이. 그럼 어떻게 해요? 근데 목격자는 이 사람이 맞다라고 또 진술을 해요. 어떻게 알죠 그걸? 마스크 요 눈만 보이는 요만 건데. 보고만 맞다고 뭐 한 거예요? 차기라든지 이런 게 비슷하다라고 진술한 거예요. 용모가. 예. 그 영상 분석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다만 이게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안면 인식을 통해서 이렇게 독일인 분석하는 게 있는데 예.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오류가 생겨요. 예. 그러면은 대상인 피고인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진이 필요해요. 씌워놓고 비교하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변호인한테 그 구치소에 계신 분은 마스크를 씌워서 좀 달라고 변호인이 어떻게 해서 가져왔어요.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하자 해가지고 안면 인식 프로그램 딱 띄워놓고 화질 개선시켜 따뜻하게 했는데 동일률이 0.3%도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재판에 갔어요. 네. 가서 검사 측에서도 네 분석한 거 어떻게 된 거야 막 따라 묻고 그리고 그 피고인은 절대 난 아니고 내가 만약에 범인이면 법정 최고형을 받겠습니다 하면 소리도 막 지르고 정말 억울했구나. 진짜 영화의 한 장면이었어요. 저는 이제 중간에서 딱 소신 있게 본 대로 분석한 대로만 얘기를 했고요. 그런데 나오면서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했냐면은 이게 기소돼서 무죄 받을 확률이 거의 1%도 안 되는데
구속이 됐는데 무죄를 받는다? 네. 이거는 거의 뭐 0.01%가 될까 말까 할 정도거든요. 무죄가 났으면 좋겠으나 내 분석 데이터상 예. 유죄가 나면 어쩔 수 없다 음. 하고선 그냥 제 일상 일을 또 하고 있는데 변호사가 한 달 후에 문자가 왔어요. 설마. 무죄 나왔습니다. 고맙습니다. 와. 자기도 처음입니다 이러면서. 와. 그래서 판결문을 띄어서 봤는데 예. 제 이름이 이렇게 이만히 들어가 있더라고요. 분석한 내용들이. 오. 그래서 그분은 무죄를 받았어요. 네. 그때 제가 가진 거라고 하는 거는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밖에 없거든요. 네.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유죄로 감옥에 살 수 있었던 케이스를 무죄로 만들어 진실을 찾아서 무죄를 만들었다 네. 생각하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그만두고 싶다가도 그런 사건 생기면 한 1, 2년 연장돼요. 음.